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겁을 먹은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 도중에 이재명 대표의 트위터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 아침 일찍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 자, 오늘 국회로 모여 주십시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함께 힘모아 맞서 주십시오. 거짓의 하사를 피하지 않고 진실의 방패를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증명해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포스터를 하나 같이 링크를 걸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2월 17일 금요일 11시 30분에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 이 포스터를 같이 올려서 오늘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죠. 자, 이 여러 가지 범법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것을 또 정치 탄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를 지켜달라. 다 모여서 내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올 텐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발신을 오늘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의 일면 토업은 거의 모두 이재명 구속영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일면 톱 기사를 차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 챙겨준 토착비리.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죠. 그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의 범죄는 지역 토착비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도 이 토착비리에 방점을 둡니다. 정치 사건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대장동 4,895억 배임, 성남 FC 133억 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 이 혐의들이 다 이 지역 토착비리 혐의다. 이것을 일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서는 170여 장에 이른다. 이원석 검찰총장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 그리고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로 극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워낙 이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 이것을 마치 정치 탄압, 야당 파괴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게 아니고 이건 사법적인 문제다. 지역 토착 비리. 이렇게 규정을 딱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를 영장 실질심사 하는 법정으로 구인하는 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27일, 28일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달려있다. 자, 한겨레 신문 같은 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팩트 하나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한겨레 신문 톱은 이렇게 씁니다. 헌정사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제1야당 대표를 강조를 하죠. 마치 정치 사건인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 챙겨준 토착비리, 한겨레 일면 톱은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이렇게 정치 사건이라는 것을 은근히 풍기는 그런 제목을 뽑았죠. 한겨레 신문. 검찰이 리더도 이랬습니다. 첫 문장이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리더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리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6일 이 대표에 대해 4,895억 원 배임 대장동 사건, 133억 원 제3자 뇌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 이렇게 팩트로 가고 있는데, 한겨레는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 쭉 그 혐의점을 쏘다가 당사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어제죠. 2시에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다. 이재명의 코멘트를 그대로 일면에 실어주는 거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 없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희대의 사건은 맞죠. 제1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희대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그리고 그것을 한겨레는 충실하게 보도를 합니다. 민주당은 또 17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소속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관, 보좌진 등 1,500명이 모이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조금 전에 그 이재명이 참석해달라고 했던 그 포스터에 담긴 내용이죠. 이 대표는 앞서 3번의 소환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진술서, 이재명이 했던 진술서 내용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른데, 어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성격 규명을 했죠. 자, 중앙일보는 3면에서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야당 대표 아닌 토착비리 수사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토착비리 수사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한겨레는 계속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다. 조선일보는 토착비리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검찰총장, 수사라는 검찰총장은 이건 토착비리 수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찰이 이 충분한, 그러니까 진술만 있다. 지금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술만 있다. 증거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검찰이 뭐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증거 내놔라 한다고 증거를 내놓을 필요는 없죠. 증거를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보를 해서 필요한 때 제시를 해서 그 피의자, 이재명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뭐 그때 성남FC 때 그 조사를 했죠. 소환 조사를 했을 때도 이재명에게 새로운 물증을 제시를 했었죠. 네이버의 내부 문건, 이재명의 핵심 접근 정진상이 네이버에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정리를 한 네이버의 내부 문건을 이재명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해하면서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냐, 이렇게 정진상 꼬리 자르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정성호 이재명 캠프 자장 정성호가 정진상을 특별 면회를 해서 좀 무마를 한 듯한 그런 모양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장동 그 소환 조사 때도 이재명이 직접 이 보고를 받고 결재한 서류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물증들을 지금 그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검찰총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증거 내놔라.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은 170여 쪽에 달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 쪽에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도 담는 등 이재명 대표의 범행 동기 설명에도 공을 들였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증거인멸 시도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 3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진술 조서로 가름한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그러니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신병을 확보해야지 증거인멸을 못하죠. 그리고 또 하나 428억 원. 이 부분은 이 구속영장의 혐의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인데 일단 이건 뺐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더 보강 수사를 한 뒤에 이것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빼놨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아니면 영장실질심사가 심사해서 법원이 기각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덩어리 428억 원 약정 이건 일단 뺐지만 이 영장 청구서에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것을 범죄로 해서 별개로 이렇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일단 고리를 걸어 놓은 셈이죠. 이 상황에서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그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아서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표결 시점은 27일이나 28일에 된다. 28일이 된다. 지금 28일은 국회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27일에 다시 또 국회를 열어서 이것을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면 기사 보시면은 이재명은 이것을 희대의 사건,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지금 표 분석이 한창입니다. 정가에서 야당에서 28표, 28표가 이탈을 할 때는 체포 가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분석은 이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지금 나선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아예 이 민주당 당론으로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주에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신을 그 소속 의원들에게 다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본인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SNS도 막 올리고 또 지금 비명계 의원들을 다 1대1 개별 면담을 하고 또 169명 전원에게 지금 168명이죠. 본인 제외하면 다 이 편지를 보내는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긴장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인데다 이미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여기에 더해서 28명이 찬성을 하면은 과반 150석을 확보해서 이재명은 체포가 되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하는 거다. 물론 이것은 뭐 재적의원 299명, 지금 한 명의 거리가 되어 있고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싶으면은 아예 본회의에 불참을 할 경우도 있겠죠. 불참을 하면은 그것은 재적의원 그러니까 출석의원의 가반수이기 때문에 셈법이 좀 달라지는데 그 불참하는 의원들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체크를 하고 있죠. 그때 출석을 해야 된다. 만약에 꼭 불출석을 해야 되면은 이유를 설명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적의원 299명 전체가 표결에 참여할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28명이 더 찬성을 하면은 민주당 계열에서 더 찬성을 하면은 이것이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민주당의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서 27명만 더 찬성하면 가결이 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친명을 자처하거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총 76명입니다. 그러니까 76명은 분명히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체포되면 안 된다고 이 반대표를 던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76 플러스 얼마나 알파가 되느냐,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알파가 되느냐, 여기에 이재명의 운명이 달려있다. 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친명계에서는
장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탈표는 많아야 5표 이내일 것이다. 뭐 이탈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부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이 지금 그 구속영장 내용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저 디테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을 할 텐데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이유서를 설명할 때처럼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런 그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재명 입장에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사법리 사건은 진행이 되는데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백현동, 정자동, 대북송금, 이재명 나머지 수사도 계속된다. 백현동은 제2대장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 반대 구포를 받아내는. 그다음에 정자동은 또 호텔 부지를 뭐 30년 동안 무상으로 주고 했던 그런 그 특혜 의혹이 있죠. 대북 송금 이것은 뇌물을 받은 의혹이 됩니다. 김성태가 경기도와 또 이재명을 대신해서 북한에 돈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 이런 의혹이 있는 이 수사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구속영장에는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김만배 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빠졌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김용 씨에게 이재명 대표 선거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 뒷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제외됐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일단 구속을 시킨 뒤에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는 가장 확실한 검찰의 무기는 일단 이 뒤로 빼놓은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수선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몇 개 조간신문에 모처럼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은, 자, 세계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사면. 영장 청구 날, 김종인, 이낙연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했다. 자, 이재명의 영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갑자기 김종인이 이낙연, 이재명 대표와 같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렀던 이낙연 전 총리의 싱크탱크에서 강연을 했다. 이 기사입니다. 물론 뭐 딱 그 영장 청구되는 날을 맞춰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여기서 강연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비이재명계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서 묘한 시선이 쏠렸다. 이낙연계가 지금 대안으로 포스트 이재명으로 등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김종인이 또 강연을 했다는 겁니다. 이낙연계 현역 의원들은 예정된 행사로 우연히 겹친 것뿐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경계를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강연장에서 밖에 나가 극한 투쟁하면은 국민이 짜증을 낸다고 발언을 하면서 주목도는 대대 커졌다. 자, 이재명이 장애 투쟁으로 본인을 지키려고 하고 오늘도 그 국회 안에서 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은근히 이낙연계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비대위원장 뭐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이 또다시 5번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진보, 보수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맡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지만 그동안 말을 바꾼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다시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죠. 다시 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을 본인이 이렇게 되면 열어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계가 초청한 지금 물론 날짜는 공교롭게 어제로 이렇게 됐지만은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한참 고조될 때 이쪽에 그 이낙연계에서 강연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해서 지금 이재명의 행태를 비판을 했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은 국민이 짜증을 낸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여기도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를 시작을 했죠. 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설이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다. 김종인은 이준석의 멘토죠.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본인이 불쑥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거리들을 또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 멘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멘토인 김종인도 다시 꿈틀거리면서 민주당 비대위원장 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사는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북한 정권은 6년 만에 부활했다. 자,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를 했던 백서가 문재인 정권 때 사라져 버렸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렇게 표현을 하던 것을 김정은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개념이 부활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간된 두 차례 백서에서는 사라졌던 표현이다. 국무위원장으로 호칭하던 북한 김정은을 이름 그대로 김정은으로 표현하며 이딴 핵미사일 도발 그리고 9.19 군사 합의 위반에 대한 불만도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드러냈습니다. 2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